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치시고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파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 캐글이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들 있죠? 데이터들도 업로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애들 좀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을게요. 그러면 업로드 버튼이 생길 거고요. 얘를 클릭 하시면 우리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젠더 서브미션까지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창이 좁으니까 메뉴들을 이렇게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크다운 이용해서 글들을 좀 작성을 할게요. 여러분 이제 셀을 선택하시고 1에서 6번 사이의 숫자를 고르시면은 제목을 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 3 정도 크기로 달아볼게요. 목표. 이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좀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학습해서 생존자와 사망자를 예측해보는 게 이번 실습의 목표죠. 타이타닉 데이터를 학습해서 생존자와 사망자를 예측해보자. 이건 이제 캑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목적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실습을 통해서 우리는 머신러닝 전체 과정을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머신러닝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쭉 한번 실습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그럼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머신러닝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좀 진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이제 읊어보세요. 첫 번째로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문제 정의고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데이터 수집이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문제가 정의되고 데이터 수집이 됐어. 그럼 이 수집된 데이터를 깔끔하게 분석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데이터를 천천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도 좀 차차히 살펴보는 단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이 끝났어. 그럼 이제 모델을 선택해서 학습시키고 예측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모델 선택 및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고 모델을 평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저희가 실습도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쭉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머신러닝 과정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조금 작게 4를 눌러서 1번 문제 정의. 우리의 목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탑승객의 정보를 가지고 생존자와 사망자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캑을 경진대회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게 우리의 부가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높은 결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머신러닝 과정 전체를 체험해보는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거다 라고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수집. 저희는 데이터를 따로 어디서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캑을 사이트로부터 얻어왔죠. 그래서 캑을 사이트로부터 트레인 데이터, 훈련용 데이터, 테스트, 평가용 데이터, 그리고 젠더, 서브미션, 우리 예측 결과를 올릴 때 사용하는 양식 파일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 일단 데이터를 먼저 로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도 있죠. 첫 번째, numpy, import, numpy, smp. 두 번째, 판다스죠. 우리 표 형식으로 불러올 수 있었던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matplotlib. 우리가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시각화 라이브러리.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자주 등장하는 라이브러리니까 데이터 분석할 때 꼭 첫 번째로 임포트 시켜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먼저 데이터를 한번 로딩해 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로딩할 때는 판다스의 read CSV라는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훈련용 데이터는 판다스의 read CSV. 그리고 여러분 사용하실 때 탭 활용하시면 자동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train.csv를 읽어드리겠다. 그리고 테스트는 pd.read csv. 테스트 csv를 읽어드리겠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각각 몇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shape 이용하면은 데이터의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test.shape, train.shape 찍어보시면은 우리 train 데이터에는 행이 891 그리고 컬럼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est는 행이 418개에 컬럼이 11개로 되어 있어요. 즉 train 훈련용에는 891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우리 평가용 데이터에는 418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뭐 그거는 인원수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컬럼이 12개와 11개로 2개가 차이가 나네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판다스로 데이터를 로딩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금 로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상위 5개를 볼 수 있는 헤드라는 기능을 써볼게요. 헤드라는 기능을 쓰시면은 짜잔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죠. 상위 5개의 데이터가 보입니다. 위쪽부터 그냥 순서대로 5개예요. 요거 중간에 요게 있습니다. survived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려주는 컬럼이라고 그랬죠. 요게 있는데 봐봐요.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테스트는 중간에 survived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저희가 train 데이터는 뭐예요? 훈련용 데이터죠. 훈련 데이터니까 지도학습을 이용할 거니까 문제와 답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플러스 답. 우리 답은 뭐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존과 사망이죠. 그래서 살았으면 1, 죽었으면 0이라고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평가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회잖아요. 경진대회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답을 제외하고 예측하기 위한 문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컬럼이 하나가 빠져있죠. 바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주는 survived 컬럼이 테스트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얘는 11개예요. train은 학습을 해야 되니까 문제와 답이 다 존재하는 거고요. 테스트는 답을 알면 안 되죠. 우리가 예측하고 그 예측한 거를 캐글에 올려야 캐글에서 이제 답을 비교해 주니까.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1개, survived가 없어서 총 11개의 컬럼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아까 보다 말았는데 패신저 아이디라는 게 있네요. 패신저 아이디. 이건 아까 컬럼 설명할 때 없었죠. 패신저 아이디는 뭐냐면 그냥 각각의 사람들 구분하기 위한 넘버링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탑승객, 2번 탑승객, 3번 탑승객.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각각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번호를 굳이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를 좀 데이터를 로딩할 때 인덱스로 설정을 할게요. 어차피 인덱스가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용도죠.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불러드릴 때 인덱스 콜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다가 패신저 아이디를 인덱스로 설정해서 불러오도록 코드를 좀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패신저 아이디가 컬럼에서 빠져서 인덱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컬럼이 하나가 빠져들죠. 그래도 역시나 한계 차이가 납니다. 왜냐? 트레인 데이터는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훈련하려면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survived라는 게 트레인에 들어있죠. 그리고 다시 헤드 찍어보시면은 이제 패신저 아이디가 인덱스로 들어갔어요. 그냥 각각의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데이터에 대한 로딩이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수집을 했고 간단하게 이제 전처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 전처리. 우리가 전처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결측치를 처리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결측치라는 거는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걸 저희가 결측치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럼 결측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train.info train.info라는 메뉴를 쓰시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전체 데이터는 지금 891개가 있고 각각의 컬럼별로 몇 개씩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트레인 데이터는 현재 지금 나이에 대한 결측치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캐빈, 배에서 어느 위치에 탑승을 했는지 정보가 많이 또 비어있고요. 또 임바크드, 어느 지역에서 탑승을 했는지 최초에 출항할 때 3가지 탑승 위치 중에서 하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측치를 info라는 걸 활용해서 파악을 해보고 처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도 결측치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한번 열어보시면 테스트는 418개의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여기도 에이지, 나이가 좀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빈, 배에서 어느 위치에 탑승을 했는지 요거 비어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 요금도 지금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결측치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한 결측치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저희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는 어디서 탑승을 했는지 선착장의 위치 있죠? 네, 요 놈을 한번 채워볼게요. 결측치 처리.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차피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장 많이 탑승했던 최빈 값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트레인 데이터에서 임바크드 컬럼만 뽑아내고요. 그렇죠? 그럼 임바크드 컬럼만 쭉 뽑아질 거고요. 여기서 value count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값들이 몇 개씩 존재하는지 세줍니다. 그래서 S는 644명이 탑승을 했고요. C에서는 168명, Q에서는 17명이 탑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탑승을 했던 사람의 정보를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레인 데이터에서 fill NA. 근데 저희가 임바크드를 채울 거죠. 그럼 임바크드에서 fill NA 결측치를 채워주는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S. 그러면 결측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S 값을 채워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원래 우리 트레인 데이터의 임바크드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결측 처리가 끝납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train.info 찍어보시면은 짜잔! 결측치 2개 있던 게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빈 값을 한번 채워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있던 fare 요금이죠. 요금. 우리 테스트 데이터 요금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서 딱 한 명이 정보가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전체 요금의 중앙값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중앙값.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결측치 같은 거 채우실 때는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항상 트레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는 무언가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죠. 그래서 중앙값을 구하고 평균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할 때 테스트 데이터를 뭔가 참조해서 만든다는 얘기는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결측치를 채운다는 거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트레인 데이터의 요금, 대문자 F죠? 요금이 있고요. 우리 이거에 대한 중앙값을 구하는 유니버셜 함수가 있었죠. 우리 미디안 하시게 되면은 이 요금의 중앙값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fill NA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채워볼게요. 테스트에 요금에다가 .fill NA 결측치를 채우겠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봤던 요 정보를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 요금의 중앙값을 가져와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페에다 집어넣어줘야 되죠. 자, 그럼 테스트 인포 한번 찍어볼게요. 테스트 인포 찍어보시면은 테스트에 417개였던 게 418개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결측치나 전처리 처리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탐색을 하고 트레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처리 데이터를 좀 뽑아내셔야 올바르게 최종 모델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진짜 평가용 데이터니까 웬만하면 테스트 데이터 정보가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바크드와 페어 처리해봤고요. 우리 다음 차시에서는 남은 인재 교직치 있죠? AG 그리고 캐빈 이런 거 좀 채워볼 거고 또 시각화 우리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